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성장주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시장을 뭐 보시면 약간 이 지수 대비해서 오르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르는 종목들, 돈이 몰리는 종목들만 움직였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성장주의 흐름들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 대박주, 그래서 성장 대박주 중에 하나 골라봤고요. 그리고 수급 대박주다라는 건 바로 수급이라는 게 뭐죠? 돈입니다. 돈. 거래량, 돈의 쏠림 현상. 그래서 시장에 맞게끔 성장과 수급 보면 뭐 두 개가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장은 성장성을 겸비한 그런 어떤 종목이고 수급은 물론 성장성도 있지만 거기에 거래량과 돈이 몰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기 가문 대박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인기 가문 성장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HBM 관련주와 그리고 자동차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펜트론, 그리고 샘CNS, 서현이화, 그리고 레이저셀, STI 이런 종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리뷰로 또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이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오르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STI 같은 경우는 급등세 이후에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 그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만 원대 정도 언저리에서 31,600원까지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등세를 보여주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화요일 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수직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같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이 종목은 계속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의 흐름이 박스권을 지금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시원하게 뭐 박스권 22,500원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지금 좋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 외의 반도체 섹터들은 좀 약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어졌었는데 혹여라도 아직까지 수익을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린 과 함께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어찌됐건 자동차는 실적이 일단 보장된 종목, 전기차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는 일단 바닥을 실적을 찍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개의 섹터가 순환매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서현이화가 최근에 이제 이 뭐 전기차 트럭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행히 또 자동차 중에서도 독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보다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된 종목은 정말 서현이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현이화는 최근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들은 지금 불과 2, 3년 만에 걸쳐서 시가총액도 많이 오르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었던 주가들이 100,000원, 200,000 원대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섹터는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성우하이텍이나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1,000원대, 2,000원, 3,000원대 종목들이 20,000원, 30,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 100,000원, 200,000 원대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섹터는 조금 더 길게 보시자는 전략. 그래서 서현이와 지금 주가는 조금 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정말 변함없는 찐 실적주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요 지난주 수익률도 좋았지만 리뷰 차원에서 수익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좋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박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전 제 단골 손님이었던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네. 오랜만에 제가 이 종목을 또 갖고 들고 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관심을 가져야 할 자리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종목을 제가 14,000원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 달, 2월 달에 설명을 드릴 때 21,000원, 22,000원대 말씀드리면서 정말 한 1, 2개월 동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95,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공개 특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사를 받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수익 많이 났다라는 인사를 받았었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45,000원대 이하일 때 다시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제가 제 입으로 코스모화학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님들은 정말 행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수요일 날 공개 특강에서 코스모화학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급등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코스모화학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노신소재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써 다시 한번 가문숙 대표가 나노신소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자리로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CNT 도전제 중심의 외형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죠. 건식 전극 공정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직접 생산 및 또한 건식 전극 공정을 적용해서 2025년부터 저렴한 배터리 양산을 선언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식 전공정 관련 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식 전극 제조 공정이 매우 생산성이 개선되고 또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나 부가가치 면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나노신소재가 사실 2, 3만 원대에서 주가가 19만 3천 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아까 제가 자동차를 비교했었지만 바로 나노신소재도 제가 2, 3만 원대 저가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었었습니다. 2023년은 정말 CNT 도전제로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흐름 가운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였지만 그 조정세는 2차 전지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매수, 추가적인 어떤 매수의 흐름의 기회로서 보실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17만 원까지 보시지만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보신다라면 연말 그 이후까지 보시면서 충분히 전고점 돌파 2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제가 또 어제 월요일 다른 프로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드라마틱하게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님이 항상 2차 전지의 데모다라고 칭해 주셨을 정도로 네. 항상 빠삭하게 이 종목의 흐름이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지금 흐름들이 높은 가격대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최적화된 가격이 아닐까. 매물대가 약간 기술적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 매물대도 오늘 거래량 정도면 괜찮다. 라는 흐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문숙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약간 수급 대박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급 대박주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의 차트의 흐름에서 약간의 어떤 매집의 흔적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난 이후에 매집 흔적이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어떤 흐름으로서 어찌 보면 조금 재미있게 실적이나 그런 모습들보다는 재미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STX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조금 있으면 이제 인적 분할에 따르는 이 선택과 집중 을 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공시입니다. 이 STX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글로벌 종합 상사가 물류 해운 부분에 인적 분할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종합 상사 부분과 물류 해운 부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크게 증대할 것이다. 일단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가 재상장 및 예비심사 결과의 승인을 밝힌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원자재 니켈 공급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대한 공장 설립 추진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도 보시면 나름 이 STX가 급등세가 보여지면서 원자재 관련주로 엮이면서 수급이 좀 유입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특강을 통해서 제가 이 STX의 이 매집의 흐름들,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 음봉이 나온 흐름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지 않은 모습이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흐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좋아하지만 급등 이후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이런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상한가까지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뭐 STX는 실적이나 이런 면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거래량, 그리고 빠른 움직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 니켈 공급,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최대 이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 법인 공장 설립의 추진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확산, 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투자와 집중, 2차 전지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취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STX를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급 대박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문숙 파트너의 종목 발굴 비법을 담은 인기 가문 대박주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기 가문 대박주. 여러분들 방금 전 방송 유익하게 잘 보셨나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이 대박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인기 가문 대박주 중에서 수급 대박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급 대박주, 바로 이 수급이다라는 건 사실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중장기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 실적이라든지 또 어떤 필연적인 산업의 성장주 흐름들을 보시는 게 맞지만 단기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바로 뭐가 될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매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평선, 거래량, 캔들, 추세, 매물대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번 순서대로 뽑아보신다라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단기 매매는 바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세, 매물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캔들과 이평선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문숙 대표가 말씀드리는 그런 위치들, 종목을 방송에서도 그런 추천을 드리는, 추천이라기보다는 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위치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라는 게 급선무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캔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주가의 흐름이 매일매일 의미를 둔다면 사실 어떻게 중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건 매일,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캔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의미 있는 날은 주가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거래량이 실린 날만 주가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방송을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종목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종목에서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거래가 없는 날은 사실 메이저들이 움직이지도 않은 날이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만 움직인 날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쩌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니까 궁금하죠. 근데 얘기해봐야 그냥 매번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움직여봐야 1, 2%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 2%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종목을 가지고 1, 2%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고 일희일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진득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먼저 수급에 있어서 매수세는 가장 쉽게 제가 항상 늘 설명을 드리지만 양봉 플러스 대량거래, 매도세는 음봉 플러스 대량거래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거를 먼저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봉, 일봉, 주봉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보시라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윗꼬리, 주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위치에 따라서 마찬가지, 아랫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 드렸었죠? 종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윗꼬리가 많은 것과 아랫꼬리가 많은 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아랫꼬리가 많은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절대 아니다. 예,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이 아랫꼬리가 많은 종목이 결코 우상향이 되는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오히려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아요. 상승하는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급등하는 종목들 보시면. 그래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어느 위치에서 출현하는 때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스모학이라는 차트 한번 보세요.
이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차트 모양새와 조금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떤 차트는 캔들 모양이 뚱뚱하고 어떤 캔들은 막 보이지도 않게 굉장히 작고요. 이런 아이들은 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작은 모양새의 아이들은 아래 내려가서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이제 볼륨 캔들로 본 건데요. 이렇게 작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모양의 아이들은 결국 그 주가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거래량 없이 하락한 종목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그때 지난번 방송에 코스모학을 말씀드렸던 이 자리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솟았죠. 바로 이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만 잘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STX를 방금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수급 대박주로. 왜 설명을 드렸느냐? 원래 추세가 바뀌는 자리는 이렇게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생기는 자리, 파란색 점선 이후에 빨간색으로 바뀌는 첫 자리가 추세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주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겁없이 말을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장대 음봉의 거래량을 한번 봐주세요. 거래량이 어때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바로 이 거래량이 매도의 흐름이었다라면 주가가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거래만 터져준다면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실린 이런 의미들은, 이런 구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노신소재 마찬가지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거죠.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고요. STI라는 종목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라. 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언제? 11선까지라도 조정을 받거든 그때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HBM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 그리고 이 종목은 힘이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눌림목도 나오지 않고 11선 부근에서 항상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 이번에도 크게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11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거든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방송 인기 가문 대박주 첫날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STI라는 종목이었었어요. 그리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대박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래량이 이때보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시장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수익을 내시려면 바로 이런 종목들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니 차트에도 그렇고 항상 큰손 수급기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지난주 제가 내일 수요일날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 공개 특강에서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였어요. 오늘 STX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음봉 나오고 딱 허리 꼽혀주는 눌림목 나오는 날. 급등주의 눌림목입니다. 이게 바로 급등주 눌림목 매매인데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런 자리에 매수 급소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내일 아침 8시 20분 공개 특강을 통해서 감 대표와 함께 하루 종일 어려운 시장 수익 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와우넷 감은숙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